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유다현입니다. 우리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 그리고 대량 폐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회경제 시스템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산과 소비, 그리고 폐기가 지속될 경우 환경 문제나 에너지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젠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발생된 폐기물과 자원을 순환이 되도록 하는 자원 순환 사회로의 전환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오늘은 우리 사회가 자원 순환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의 환경운동연합 박창재 처장 나오셨습니다. 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나라는 자원과 또 에너지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어느 정도인가요? 그게 아주 상당하죠. 그러니까 광물 자원을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데 한 90% 이상 그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에너지 같은 경우는 97% 정도를 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리고 하루 이제 원자재를 이제 수입하는 그 양을 놓고 보면 1년 중에서 이제 하루 평균으로 끊어서 봤을 때도 한 1조 원 가까이 원자재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 반대로 우리나라 이제 주력 수출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철강, 자동차, 선박 이런 것들을 다 합해봤자 그거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는 실제 우리가 수출하는 양보다 원자재를 수입하는 것이 2배 정도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에너지에 있어서도 다소비 국가지만 그 자원에 있어서도 자원이 부족한 다소비 국가에 해당되고 있죠. 이 폐기물을 보면 대부분 매립을 하거나 소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물질 중에서도 에너지 회수가 가능한 물질이 절반이 넘는다고 하는데 어떤지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그렇죠. 지금 웬만하면 이제 폐기물 처리하는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매립장이나 이제 소각장에서 대부분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처리하는 시설이 충분하다고 그 인지가 되면서 계속 매립과 소각 위주의 정책으로 오다 보니까 실제 자원 순환이 가능하고 재활용이 가능하고 심지어는 재사용이 가능한 이런 소중한 자원조차 매립이 되거나 종량제 봉투에 담겨서 매립이 되거나 아니면 단순 소각이 되는, 그래서 이 자원이 낭비돼서 낭비되고 그 경제적으로도 손실이 크게 발생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 됐는데, 우리나라는 한 56%가 네. 이 순환이 가능한 자원이 소각이나 매립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특히나 이제 OECD 국가 중에서도 그 단위 면적당, 우리나라가 이제 땅의 면적이 좁잖아요. 네. 단위 면적당 그 매립 소각하는 비율이 상당히 그 높은 나라 중에 하나고, 특히나 매립장을 새로 조성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실제 그 국토 면적이 좁기 때문에 매립장에 있어서는 거의 한계에 다다랐다라고 볼 수 있죠. 이 자원 순환은 결국에는 환경 위기나 에너지 위기, 또 자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면 틀림이 없는데, 이 모범 국가로 꼽히고 있는 독일이나 또 일본의 사례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자원 순환 정책, 이들의 자원 순환 정책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요? 벌써 이제 독일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나라랑 이제 땅덩어리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환경이 이제 비슷한데, 일찌감치 20년 전인 이제 1996년에 자원순환법을 제정을 해서요. 네. 쓰레기 발생, 특히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는 정책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생산자 책임 하에 재활용을 하도록 하는, 이걸 이제 또 최우선 정책으로 펴면서 실제 또 직매립 금지, 그러니까는 폐기물의 매립장으로 직행하는 것을 이제 최소화하고 네. 금지시키는 이런 정책을 펴서 거의 매립 제로화 정책을 구사해서 지금 매립률이 0.4%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리고 재활용률을 계속해서 70%, 80% 이상으로 높여가는 이런 그 성공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고요.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도 좁은 국토 면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인구에 비해서. 네.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10여 년 전에 2001년에 순환형 사회법이라는 것을 제정을 해서, 특히나 이제 가정보다는 이제 산업체에서 많은 폐기물들, 특히 순환 자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자기가 스스로 책임하에 적정하게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이걸 자꾸 장려하고 그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걸 통해서 실제 많은
그 성공 사례를 보여왔고요. 네. 더 또 유념해서 봐야 될 것이 지금 한 19개 나라, 특히 뭐 OECD 가입 국가라든지 뭐 유럽의 그 EU에 속해 있는 많은 나라들, 뭐 스위스, 스페인, 뭐 그 영국, 뭐 덴마크, 또 가까운 일본 이런 19개 나라가 그 폐기물 처분 부담금이라고 그래서 그 매립이나 소각을 할 때 부담금을 징수를 해요. 적게는 네. 뭐 유로 기준으로 뭐 30유로에서 많게는 90유로까지 톤당 이렇게 부담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매립 소각으로 가는 걸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산업체에서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실제 그 시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유럽연합에서는 폐기물 그 종료 인정제라는 걸 통해서 폐기물은 말 그대로 한자잖아요. 근데 이거를 해석을 하면 쓸모 없어서 쓸모를 그러니까 뭐 그 용도를 다해서 버려야 네. 되는 이런 물건, 물질 이렇게 이제 보는데 사실 자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도입하자. 그래서 일정 정도 기준 이상이 되면 폐기물로서 이제 마침표를 찍게 하는 폐기물 종료 인정제를 도입을 해가지고 지금 거기에 해당되고 있는 것이 뭐 구리나 알루미늄, 철강, 폐유리 같은 것이 있고 앞으로 관련한 또 기준을 계속 제정하는 것이 뭐 폐플라스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분해성 폐기물 이런 것들을 이제 포함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폐기물의 범위는 최대한 줄이고 자원의 범위를 높여서 선순환하게 만드는 이런 그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무엇보다 이 자원순환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뒷받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우리나라는 뭐 60년대, 70년대는 말 그대로 뭐 그 곳곳에 길거리에 뭐 쓰레기가 넘쳐나고 뭐 이러면 안 되니까 잘 치워주자. 그래서 네. 청소 개념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것이 나중에는 이제 그 지금의 자원 개념이 많이 보편화됐지만 그 전에는 이제 폐기물. 그래서 이 폐기물은 환경 오염이나 환경 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또 적정하게 안정하게 잘 처리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오고 점차 이제 재활용이나 재사용 또 폐기물 발생 억제 이런 쪽으로 이제 오고는 있는데 많은 성과를 거두긴 했지만 좀 지지부진합니다. 그리고 가뜩이나 그 매립이나 소각은 또 많은 문제를 또 야기하고 네. 하기 때문에 그 자원화를 위한 뭐 기술도 더 축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나름대로 크게 세 가지 정책을 좀 추진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원순환에 대한 기본법을 이제 제정하기 위해서 벌써 이제 국회에 제출이 돼 있는 입법 제출이 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 뭐 한 네 가지 법안이 그 서로 이렇게 의견 조율을 하고 있는 이런 부처 간의 협의도 거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2017년도부터 시행이 되지 않겠냐라고 기대는 하고 있는데 좀 난항을 겪고 있고요. 네. 여기에 담긴 주요 골자는 그 순환 자원을 인정하는 것이 있고요. 폐기물이 아니라 폐기물 범주에 있던 것에서 이제 순환 자원으로 인정을 해서 그쪽에 이제 자원 재활용을 이제 그 촉진하는 이런 효과가 있고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한 많은 나라들에서 하고 있는 그 매립 소각 부담금을 징수를 해서 매립 소각 비율을 좀 줄여보자 뭐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자원 순환을 잘하는 산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런 성과 관리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죠.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 세계에서는 매일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버려지는데요. 미국의 사례만 살펴봐도 폐기물 처리 과정 전반에서 무려 10만 메가와트의 에너지가 의미 없이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활용할 수 있다면 에너지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건 확실한데요.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분리배출 생활화와 수거체계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쓰레기 문제에 대처하면 자원순환 사회로의 정착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뉴스톱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